독점 시장. 독점 시장은 어떻게 균형이 되는가? 그림을 설명하면 간략하게 설명은 될 수가 있죠. 가격하고 수량이 결정됐을 때 독점 시장은 한계 수익 곡선이 우하향하게 돼 있죠.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한계 수익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한계 비용이 이 위에 이렇게 지나고 있죠. 한계 비용이 지나고 있는데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서로 만나는 요점에서 수량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그 위에 있는 요점에서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균형점은 이 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균형 가격이 되죠. 교를 표시한다면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 이런 거죠. 위에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수요 곡선 있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면. 이윤이 극대화됐는데 극대화된 이윤이 얼마큼입니까? 그걸 알려면 평균 비용을 그려보면 알죠. 평균 비용은 U자 형태로 여기에 적당한 올라가는 시점 적당한 데로 잡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평균 비용을 그려놓으면 되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물건을 팔 때 수입 가격은 이만큼인데 평균적 가격은 얼마큼입니까? 평균 비용은 얼마큼입니까? 이만큼이죠. 즉 이만큼의 이익이 남는 거죠. 근데 얼마큼 팔았습니까? Q2에만큼 팔았으니까 요 사각형의 면적이 이윤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이윤은 굉장히 커서 이런 이윤을 독점 이윤이라고 합니다. 독점 이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배웠었는데 이 독점 시장에서는 말이죠. 이 장기 균형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 기업이 하나, 둘씩, 셋씩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경우를 장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하철이다. 지하철에 기업이 하나, 둘씩, 셋 자꾸 이렇게 늘어나요. 2개 됐다가 3개 됐다. 그럼 독점이 아니죠, 뭐. 독점이라는 건 공급자가 하나인데 이게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벌써 독점이 깨져가지고 독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늘어가는 경우 그런 장기 균형은 생각해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 균형은 거의 없는 셈이고요. 만약에 장기 균형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경우죠. 지하철 공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이렇게 자꾸 규모가 커지는 그런 형태죠. 그러면서 회사는 한 개 회사고 공급자는 한 개고 이렇게 규모가 자꾸 커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가격과 수량을 어떻게 결정하냐? 한 개 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원리를 정하냐면 이런 원리를 정하겠죠. 뭐 이 가격과 수량, 이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위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어 버린다고요. 단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이게 굉장히 규모가 커졌을 테니까 이게 1호선만 있는 게 아니라 9호선까지 있을 테니까 이게 만약에 3만 명이라 그러면 3만 명이 아니라 타는 사람이 3만 명이 탈 게 아니라 5만 명이 탄다든가 10만 명이 탄다든가 그래서 이 수치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형태, 그림이 좀 이렇게 확대되는 형태지만 이제 논리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라는 것은 기업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상정할 수 없고 규모가 자꾸 커져도 똑같은 원리로 결정이 되니까 장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장기의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완전 경쟁에서는 장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윤이 제로가 됩니다라는 게 답이었었는데
독점 시장에서는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로 가는 거가 유일한 길이 규모가 자꾸 늘어난 그런 형태인데, 그럼 이윤이 제로가 됩니까? 아니요. 이윤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하고 있고, 오히려 더 커짐으로 인해서 더 이익이, 이게 크게 확대됐다고 보세요. 이 면적이 이런 면적으로 커지겠죠. 원래는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윤이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는 논할 필요가 없이 다 장기 단기 똑같다라고 봐야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리적 접근을 한번 해보죠. 과연 이 균형 가격, 균형 수정을 해가지고 이윤이 얼마큼 되는가라는 거죠. 여기 지하철 공사에, 여기 한양대에 지하철 공사에 비용 함수를 이렇게 봤습니다. 비용 함수, 비용을 해보니까 너희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 그래가지고 비용 조사를 했어요. 비용 해보니까 여기에 AQ의 3승 플러스 BQ의 제곱 플러스 CQ 플러스 D라는 이런 함수가 나왔어요. 비용 함수가 나왔어요. 지하철 공사에 가서 장부 뒤져보면 알죠. 원가가 어떻게 구성돼요? 이렇게 하면 요게 가변비고요. 요게 고정비로 해가지고 비용 함수가 이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지하철에 대한 수요 조사. 이건 회사에 가서 조사하고 이건 여기서 조사를 하죠. 자, 수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 이거 하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지하철은 언제 탑니까? 얼마면 타겠습니까?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3P 플러스 만약에 5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1,000원이면 몇 명이 탈까? 1,100원이면 얼마큼 탈까? 이렇게 수요 조사하니까 수요 조사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 조사하니까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이런 두 데이터만 갖고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해서 한 6천이라고 가정할게요. 이때 그러면 지하철 조사에 보니까 원가 함수, 비용 함수가 이렇고 수요 조사하니까 수요 함수가 이렇을 때, 그럴 때 여기에 필요한 그럼 지하철은 이 사람들은 얼마씩 받을까요? 균형 가격은? 그다음 이 한양대역에는 몇 명 탈 수 있는 그런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이 지하철 공사에는 돈이 얼마나 남을까요? 그때 극대화된 이유는 얼마일까요? 이런 거 묻는다면 이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만 있으면, 이렇게 수요조사, 공급조사 이렇게 데이터만 있으면 지하철 가격은 1,000원인지 1,500원인지, 그리고 거기에 몇 사람이 타는지, 그래서 지하철 공사는 도대체 이익이 얼마큼 나는지, 아니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아니 이익이 남더라도 얼마큼 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걸 더 깊이 들어가서 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만약에 미안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은 독점을 하지 않고 이게 완전 경쟁이라면 어떻게 될까? 즉 뭐냐면 지하철은 혼자만 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소위 말해서 지하철을 민영화를 한다면, 경쟁 체결도 민영화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이익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건 이 차이에 대한 요만큼의 이익이에요. 이건 독점, 순수 독점으로 한 이익이고, 이건 일반적인 독점에 대한 이익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 이 이론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요것만 구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거는 푸는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결정하냐면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것에서 수량부터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윤은 얼마큼 될까라는 거죠. 여기 이윤은 우선 이윤이라는 것은 이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인데 그럼 여기 수입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 왜냐하면 여기 한계 수입을 갖다 내려고 하는 거죠.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좀 같은 점을 고르려고 그러는데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여기에서 무슨 자료가 나오냐면 가격 자료가 나온다고요. 이걸 가격으로 딱 바꿔버리면 가격은 여기에 보면 3분의 1 Q가 나올 거고 여기는 3분의 6천이 되니까 요게 2천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2천 형태로 될 거예요. 가격은 3분의 1 Q 플러스 2천이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Q를 곱해 준 거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즉 수입이죠. 수입은 얼마큼 되냐면 3분의 1 Q의 제곱이고요. 여기 2000Q니까 플러스 2000Q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입은요. 뭐하러 이렇게 놨습니까? 한계 수입 구하려고요. 요걸 미분한 것이 뭐냐면 한계 수입이에요. 이 변화율요. Q로 미분한 것이요. 한계 수입은 이거에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2 Q고 이거는 2000 이렇게 될 거예요. 한계 수입이요.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이걸 이윤의 극대화를 하려면 극대화된 수량을 고르려고 하면 이렇게 미분해 가지고 이거 이윤을 미분해야 되는데 이걸 미분하면 요거에 대한 미분이고 요거에 미분이고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윤의 극대화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하고 제로니까 요게 뭐냐면 한계 수입이고 한계 비용이 요건 한계 비용이고 이게 제로니까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같도록 하면 이윤이 극대화됩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항상 같으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조건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한계 수입을 구했죠. 3분의 2Q 플러스 2000이고 그 다음 한계 비용을 구하려고 그래요. 한계 비용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비용은 이게 AQ의 3승 플러스 BQ의 제곱 플러스 CQ 플러스 D 이렇게 될 건데 이것을 비용을 이렇게 미분을 이렇게 하면 이게 한계 비용이거든요. 한계 비용인데 이걸 미분하면 3AQ의 제곱이고요. 이건 2BQ고 이건 C라는 거예요. B가 1, 2, 3이라면 여기다 3Q의 제곱 여기다가 2염이 4Q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3이라고 그랬었나요? 그럼 3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같도록 하면 이게 같도록 하면 제로로 만들면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여기에 똑같은 것으로 이걸 제로로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제로를 만들게 해주면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하고 고로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하면 이윤이 극대화됩니다라는 게 맞죠. 극대값이 나오죠. 극대값이 나오는데 극대값을 어떻게 하냐면 한계 수입은 여기서 구했고 한계 비용도 여기서 구했어요. 즉 뭐냐면 3분의 2의 Q 플러스 2000은 여기 비용에 해당하는 3AQ의 제곱이고 2BQ가 되고 C 이런 형태로 되죠.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에 Q는 예를 들어서 근을 구하면 근이 A, B 1, 2, 3 이렇게 하면 구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가지 근이 나올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10,000명이고 이게 뭐 50,0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15,000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근이 두 개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 근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하나는 극대값이고 하나는 극소값이에요.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한 번 더 미분해 가지고 여기 Q를 갖다가 요 베타 값, 즉 이게 5만이라 그러면 5만이라는 값을 갖다가 대입해서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 번 더 미분하자고요. 한 번 미분하면 여기서 이걸 빼면 미분이 되죠.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미분을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게 MR에서 마이너스 뺀 거니까 뭐 똑같죠, 뭐. 그래가지고 그럼 이것을 마이너스로 놓으면 되죠. 이거 한계 비용이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3분의 2가 될 거고요. Q는 1이 될 거니까 이거 상수니까 없어지고 이건 다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3이 6A 여긴 Q고 이거는 Q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B 이건 상수니까 제로죠. 이게 뭐라고요? 이 값에서 요 베타 요 Q의 근해값 요 값이 이것을 5만 베타 또는 이렇게 5만이라는 수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 값은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나면 이거는 극대고요. 혹시 플러스가 나오면 이건 극소가 되죠. 극대값이에요. 뭐냐면 이윤 극대화 조건이죠. 이거예요. 그리고 Q는 이렇게 베타 즉 5만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된다고요. 근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곳, 그것이 두 개 있다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어디에 있냐면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만나는 곳이 여기 하나 있고요.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쭉 있는데 여기 쭉 가다가 어디 가면 여기 가면 여기 가면 있겠죠. 뭐 그죠? 뭐 여기 수가 이게 만약에 5만이라 하면 이거는 사실은 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건 뭐 마이너스 뭐 10만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자, Q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지하철 탈 때 우리가 돈을 얼마 받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마이너스로 탄다는 것은 사람이 지하철을 얻고 가는 그런 꼴이 돼 볼 텐데 그런 건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하면 나오고 그림도 이렇게 그리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나타나죠. 설사 나타난다 해도 이건 손실의 극대화를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예요. 이윤의 극대가 아니라 최소값. 그러니까 이윤이 최소가 되는 손실이 가장 많아지는 그런 값이 되죠. 우연히 이게 잘 기울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손실을 최소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 막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뭐 이게 1만이다. 그럴 때는 요 점은 손실을 가장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 만 이렇게 안 나오겠죠. 한 100명 이렇게 나오겠죠. 100명 정도 나오면 그러면 수입은 있을 텐데 그때 그 지하철을 움직이려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그죠? 손실이 극대화되죠. 이거는 최소값이라고요. 이건 극대값이죠. 이건 극소값이고요. 두 가지 합해서 극값이죠. 즉, 한번 미분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근이 두 개가 나온다. 2차 방정식과 근이 두 개가 나오죠.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둘이 나오고, 그림에서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큰 값을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선택하라 이거죠. 마이너스가 아닌 쪽 값을 선택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그게 극대값이 되는 거죠. 그게 의심스러우면 그냥 갖다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하면 이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판정을 해가지고 이게 판정을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딱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조건으로서는 한계 수입하고 만나는 곳에서 수량을 결정하라 그랬으니까 결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베타가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요게 균형 수량이라고요. 요게 5만이라
균형 수량이요. 요걸 구했죠. 그러면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가격은 어디서 요 5만이라는 자료를 갖다가 한계 수익 곡선에다 갖다 집어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수요 곡선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은 요 위에서 수량을 이렇게 결정하고 5만 정도 탈 수 있는 것을 결정하고 그럼 5만 탈라 하면 그럼 지하철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하루에 5만 명 탄다. 5만 명 타는데 만약에 지하철을 5분에 한 대를 탄다면 만약에 20시간 운영한다 하면 그리고 10개 열량을 달아가지고 한 양에 예를 들어서 100명 탄다. 100명. 그래, 100명 탄다고 가정을 한다 하면 그러면 여기 100이고 여기 1000이고 1000에다가 만, 10만 명이 나오겠네. 이만큼 탄다. 5분 간격으로 한다 하면 이게 간격으로 한다 하면 10분 간격으로 하면 이게 1시간에 6차례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6만 명에 만약에 약 한 5만 명이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하면 5만 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하철을 10분에 한 대 다니게 할까? 아니면 이걸 열량이 아니라 5량을 하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5만 명이 결정되면 5만 명 시행하는 방법은 10분에 한 대씩 다니면 되겠구나. 그럼 10분에 한 대로 하는 거고 이게 10만 명이 나온다 하면 그럼 이거 5분에 한 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가 몇 분에 한 대씩 오게 만들까? 그 다음 또 요게 몇 시간 운행하면 될까? 그럼 10개 달고 다니까? 6개 달고 다니까? 지하철이라고 해서 무조건 10개씩 다 달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9호선에는 보면 지하철을 몇 개 다니나 한번 세어보세요. 9호선에는 6개 달고 다닙니다. 10개 안 달고 다녀요. 그런 거를 전부 다 감안을 하죠. 사람을 좀 많이 태워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앉는 의자를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면 좀 무조건 편안하게 간다 하면 그럼 전부 다 일반 KTX 같이 그냥 의자를 갖다 이렇게 몇 명 딱 이렇게 다 배치해 놓고 복도에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면 인원수가 작아지죠. 이런 방식을 적당하게 취해서 5만 명을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분에 한 대가 나온다 그러면 10분에 한 대 되게끔 한 번 오게끔 만들어 놓죠. 10분에 한 대도 가만히 보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그 출퇴근 시간이 10분에 한 대면 너무 지루하죠. 그때는 사람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 출퇴근 때는 한 5분 간격으로 하고 이 평소 같은 데는 뭐 한 7분 간격으로 평균해 가지고 한 10분에 한 대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5만 명을 채울 거예요. 공급을 갖다 지네가 알아서 딱 결정을 하는 거죠. 이윤 극대화된 수량을 구해서 5만 명 태우는 걸로 했어요. 자, 지하철에 대한 지하철 요금은 얼마나 받을까? 그것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 수요곡선에다가 수량을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수요곡선에다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곡선 이걸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곡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라고요? 여기에다가 5만 여기다 대입하라고요. 5만에다가 이렇게 수요곡선에다가 대입하라고요. 그러면 5만에서 마이너스 3p 플러스 6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요 가격이 나올 텐데 요 가격이 바로 균형 가격이라는 거죠. 요 가격이 균형 가격이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1,050원이다. 그러면 1,050원 받는다고요. 이걸 풀면. 그래서 이게 1,050원이다라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격 결정은요. 이것을 수요 곡선에 있는 수량을 수요 곡선에다 하라는 얘기죠. 한계 비용 곡선에다가 대입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한계 비용 곡선이 여기 있다고요.
여기다가 5만 이렇게 대입하면 안 되고 한계 수입 곡선 여기다가 5만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게 여기 가격 이게 가격이냔 말이에요. 가격이 아니지요. 그렇게 가격 결정 안 하죠. 그 한계 수입 곡선에다가 요 한계 수입 곡선에다가 5만 집어넣거나 한계 비용에 5만 집어넣거나 5만 집어넣으면 요 점이 가격은 아마 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 딱 접하는 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5만 대입하거나 여기다가 5만 대입하거나 여기 5만 대입해가지고 요 값을 갖다 비교해 보면 아마 딱 같을 거예요. 만약에 A가 막 1, 2, 3 이런 형태로 돼 있다 하면 그 값은 정확히 같다는 거죠. 이거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계산이 어딘가 틀렸겠죠. 아무튼 한계 비용에다가 대입하지 말고 한계 수입에다 대입하지 말고 요 수요 곡선에다가 대입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에 여기다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 여기 수요 곡선에 여기 수장을 5만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면 가격이 여기 나오죠. 5만은 마이너스 3p 플러스 6천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가격이 얼마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 가격이 균형 가격이라고요. 그 균형 가격을 구했죠. 그러면 극대화된 이윤 이만큼은 도대체 얼마큼이 나옵니까? 그거는 여기에 가격에서 수입하고 비용이 나오죠. 이게 수입이에요. 여기에 그 비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각각 5만씩 5만 해가지고 여기에 그 이윤에 있어서 여기에 Q를 이렇게 5만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 수입 곡선하고 비용을 이렇게 딱 구하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 값은 여기다 5만 대입하고 여기에 5만 대입하고 여기다가 5만 여기에 5만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가 5만 대입하고 여기다 5만 대입하면 돼. 여기다 5만 대입하고 여기다 5만 대입하면 Q에 그 이윤이 얼마큼 나오냐면 이윤이 저 사각형만큼 딱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균형 가격이다 하는 거예요. 균형 이윤이라는 거죠. 균형 이윤이라는 극대화된 이윤, 독점 이윤이란 말이에요. 여기선 계산하니까 금방 되죠. 안 그러면 이 평균 비용을 그려가지고 이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평균 비용을 구한 다음에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Q분의 C예요. 거기다가 평균 비용을 여기서 이만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Q를 갖다가 이만큼 구한 다음에 Q를 빼줘야죠. 곱해줘야죠. 이만큼. 곱해주면 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죠? 수입에서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여기서 평균 비용에서 곱하기 Q를 갖다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비용이라고요. 이게요. 논리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윤을 구하면 되죠. 이렇게 비우면 이게 비용이고 이게 수입이고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윤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윤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가격 곱하기 수량, 수입 요거에 대한 함수 집어넣고 평균 비용 여기서 평균 비용을 그리면 되죠. 뭐 Q로 나눈 다음에 다시 Q를 곱해준다 이거죠. 그렇게 뭐 있어요. 그냥 여기 비용 함수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수입에서 비용을 그냥 그대로 주어 빼는 그런 형태로 놔두면 이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아무튼 뭐 평균 비용을 이용해서 그리든 뭐 이렇게 하든 이 수치는 금방 계산하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방식대로. 이건 수입이고 이건 평균 비용을 다시 구해가지고 다 Q를 구해가지고 비용을 함수를 이렇게 구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비용 함수를 그냥 그대로 써버리든지 그래서 이윤을 구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윤을 구하면 극대화된 이윤을 구할 수 있고요. 꼭 이런 사각형 면적입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달리 표현한 극대화된 이윤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적분을 이용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입니다 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나타내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적분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수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이만큼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유보에 대한 수요, 한계 수입을 적당히 구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나는 그런 것을 하면 이 점에서 그러니까 수요 곡선에서 그럼 이렇게 면적이 나올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면적 마이너스 여기서 이만큼에 대한 면적 평균 비용, 그렇죠. 평균 비용에 대한 면적.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빼고 이 면적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면적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 면적에서 이 면적, 수요를 적분하면 이런 형태의 면적에서 마이너스에서 그러면 우선 이 면적을 빼버리면 이 면적이 뭐냐면 한계 비용이죠. 그렇죠? 이게 만약 5만이라면 0서부터 5만까지 0서부터 5만까지 평균 비용을 빼버리면 평균 비용이 이렇게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쫙 나오겠죠. 평균 비용의 함수를 구해가지고 적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면적을 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 면적을 또 빼야겠죠. 이 면적을 빼면 여기서 마이너스 이 면적이라는 게 이 면적이라는 게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매출액이네. 한계 비용을 이용하면 될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면, 개념을 사용하면, 적분을 이용해가지고 면적을 갖다, 요 면적을 갖다가 딱 구하면, 아주 정확히 면적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다 계산되는데, 하기가 또 뭐하러 또 이렇게 적분까지 끄집어내가면서 이 면적을 일부러 구할 필요는 또 사실은 없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왜 어렵게 답을 구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결과의 답은 뭐냐면 이 지하철은 아마 5만 명 타도록 할 거고 공급으로 5만 명 할 거고 그래서 수만 명이 5만 명이 생길 거고 그리고 가격은 1,050원이 될 거고 극대화된 이유는 이만큼으로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지하철 운행하기 전에 벌써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수학적으로 쭉 계산한 거는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거죠. 그죠? 내가 왜 갑자기 뭐 멀쩡한 것을 갑자기 이걸 돌려가지고 P를 곱해가지고 Q를 만들었을까? 그래가지고 그거 만든 다음에 그걸 미분해가지고 미분해 한계 수입을 한 다음에 한계 비용을 구해서 그것을 갖도록 마이너스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들었을까? 극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즉 뭐냐면 또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만나는 점을 구하려고 내가 아예 그냥 수입을 구해서 그 수입을 해서 미분해가지고 한계 비용을 구한 다음에 이것도 비용을 미분해가지고 이걸 구해서 이것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려면 이 원리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갖다가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수학은 별도로 가고 수학적 접근은 별도로 가고 이런 이론적 설명은 별도로 가고 그건 아니고 이론적 바탕으로 된 것을 이렇게 기호로 수치로 구체하게 풍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쫙 풀어낸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저거 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안 그러면 이건 한 줄도 더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으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아주 명확해진다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왜 그냥 요 위에 가격으로 두시지 않고 왜 수요 곡선 여기다가 수요 곡선이라는 표를 갖다 왜 붙였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왜냐면 그 가격을 구할 때는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 위에 있다니까 위에서 어디에 있느냐
여기 어디 있냐, 수요 곡선 위에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접근을 한번 쭉 한번 수리적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 접근을 통한 그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을 구한 거죠. 그래서 1,050만 원으로 하면 이렇게 5만 형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하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50원 받고 여기 5만 명 타게끔 그렇게 하루에 5만 명 타게끔 만들고 그러면 이만큼의 이익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그 연간으로 따져서 이게 만약에 500억 원이다. 그렇게 500억 원 이렇게 이익이 남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다 500억은 남죠. 그런데 지하철 공사한테 물어보면 적자라 그래요. 작년에 적자가 3천억 적자 났죠. 작년에 2천억 적자 냈죠. 재작년에는요, 3천억 적자 내고요. 올해는요, 또 적자가 나죠. 그거 적자래요. 아니, 이렇게 이윤 극대화하면서도 왜 적자가 나냔 말이에요. 적자가 나니까 요금을 좀 올려달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적자 나는데 보면, 이런 공기업 보면 굉장히 다 적자 나는 데가 많아요. 한전도 거의 적자 수준이래요. 적자 났다, 흑자 났다 하지만 적자 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코레일 아주 걔네들은 그 요금을 KTX의 요금을 상당히 비싸게 받으면서 적자를 굉장히 많이 내죠. 그죠? 자, 이윤 극대화 해가지고 가격하고 수량해가지고 이윤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왜 그 사람은 적자가 날까라는 거예요. 독점기업이라 그래서 이렇게 항상 독점에 대한 이윤, 이 돈이 많이 벌린다는 것만, 독점기업은 많이 벌릴 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벌린다라는 그런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적자 안 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적자 나는 기업들도 많죠. 주로 공기업이 주로 많죠. 철도, 전기, 수도, 뭐 가스, 뭐 이런 데 보면 다 적자예요. 가스공사는 적자는 잘 안 내죠. 거기는요. 근데 흑자 내는 공기업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사히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는 아주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흑자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 다음, 이런 데서는 일반, 공기업 같은 데서는요. 아까 뭐 철도, 수도, SOC에 관련되는 사업, 이런 데는 거의 적자가 굉장히 만연하게 나오죠. 뭐 공항, 국내 공항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적자가 많이 나오죠. 그럼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날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 특성상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그 공기업에 대한 적자를 분석해 나가는 그런 그걸 분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공기업 개선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적자 나는 기업에 있어서는. 자, 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철도 같은 거, 전기 같은 경우는 평균 비용이 여기 있지 않고요. 평균 비용이 이거보다 상당히 높은 여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한계 비용 여기에 있는데 이런 형태의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최저점을 지나는 곳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지점이죠. 평균 비용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예요. 위에. 평균 비용이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에 이렇게 이윤 극대화를 해가지고 수량과 가격 1,050원 이렇게 정해도 평균 비용이 이렇게 그리지 못하고 여기 높여 있으니 이게 만약에 500원이다. 그러면 1,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50원 받고는 이게 450원이 적자가 나잖아요. 이 면적만큼 적자가 나죠. 이렇게 적자가 이렇게 난다 그런 얘기예요. 평균 비용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적자가 나는 이유죠.
실제로 지하철 공사도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막 계속 적자가 나오죠. 이 적자가 나오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 적자는 누가 떼어주느냐? 적자가 나니까 이거 누가 떼어줘야겠어요? 이거 국가가 떼어줘야 된다고.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메꿔줘야죠. 안 그러면 지하철이 굴러가지가 않죠. KTX가 굴러가질 않죠. 그래서 KTX 같은 경우는 작년 적자가 7천억 적자다. 그러면 7천억만큼 국가가 세금이 그냥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해 또 운영해 나가죠. 계속 그렇게 적자를 내한다고요. 가격을 이렇게 서울 부산까지 5만 원 받아도 소용없다고요. 원가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런 기업은 항상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 적자가 나는데 그런 것을 철도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철도 사업을 민간 사업 보고 야 너 그 사업 할래? 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민간 기업이요. 아이고 우리 하면 적자인데 그거 누가 해요? 안 한다 그러죠. 안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가도 안 해버리면 철도가 이 세상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철도 없는 세상, 전기 없는 세상, 이런 사업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국민의 편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적자가 나도 우리는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이 하나 딸랑 서는 거예요. 한전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KTX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코레일 해가지고 코레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철도공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 하면 구조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독점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은 적자가 항상 난다는 거예요. 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돈에 대한 것을 이 적자의 폭을 국가가 다 메워주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점하기 싫어도 독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기는 독점은 뭐냐면 자연 독점이라 그래요. 그 내추럴 모노폴리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독점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독점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을 규제를 하냐면 독점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독과점 금지법, 독점 금지 이런 걸 금지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요. 하지 말라고 해놓고 나서 이 사람은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업은 독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특별히 너희만 한 특별법을 만듭니다. 어떤 특별법이 뭐냐면 한국전력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거 너희만 하라 이거야. 너희만 할 수밖에 없죠. 적자가 나면 국가가 부담해 준다. 뭐 이런 형태로 또 해가면서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특별법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요, 이 사람들이요.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구조가 이게 이 공기업에 대한 운명이에요. 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많이 나면 뭘로 때우냐면 세금을 때우게 되죠. 근데 왜 평균 비용이 이 기업들은 왜 상당히 높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평균 비용이 이렇게 되지 않고 굉장히 높은 이유는
여기에 평균 가변비용은 요 밑에 있어요. 평균 가변비용은요. 그런데 평균 가변비용은 있는데 여기는 평균 비용이 이렇게 쭉 올라가 있죠. 여기에 평균 가변비용은 어디냐? 요 밑에 있다고요. 평균 가변비용이 뭐예요? 재료비, 인건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 가변비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고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수를 이렇게 나눠보면 고정비가 1인당 고정비가 평균 고정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고정비라는 게 뭐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죠? 철도 세우려면 철도 하려면 역사에 있어야죠. 철도사에 철도 그 땅 확보해야죠. 철로 놔야죠. 그 위에다가 이런 철도 소위 말해서 기차 사야죠. 지하철 사야죠. 그거 되게 비싸요. 그거 이만한 거 뭐 이런 KTX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 가까이 갖고 다니는데 이거 하나 이걸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한 게 얼마씩인데요. 제일 싼 게 5억 원이에요. 웬만하면 좋으면요 한 10억 원 정도 가고요. 운전석은요 엔진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거 한 개에 5억 원, 10억 원 하는 그런 돈이에요. 그 20개 들고 다닌다고요. KTX는요. 운전석 빼고. 그럼 철도값만 얼마예요? 5억 원씩만 따져도요. 100억 원짜리 차예요, 그거. 차만. 지하철은요. 10개씩 달고 다닌다고요. 그거 최소한 50억 원이라고요. 차값만. 차값만 50억인데 역사 새로 저희저 땅 파야죠. 이 지하철 공사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철도 공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평균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고정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원인이 그런 사업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서 평균 비용이 여기 있지 못하고 위에 쑥 올라가 있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타는 인력에다가 얼마 받으면 여기에 이 1,050원이 얼마 받으면 여기에 딱 닿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본전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가격이. 재작년이 됐나요? 이 지하철 공사에서, 노조에서 그런 포스터를 하나 붙인 적이 있습니다. 1인당 승객 1명당 지하철 요금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 1,800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1,800원인데 그 당시에 950원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 정도의 비용을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 950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노조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 경영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요금을 이렇게 1,800원 이렇게 받으면 적자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적자가 계속 이렇게 많이 나니까 사실 지하철 공사에서도 우리 요금 좀 올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900원에서 1,050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적자 줄인다는 거죠. 적자 줄이죠. 그러면 1년 뒤, 2년 뒤에는 적자가 줄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년 뒤, 2년 뒤에 진짜 적자가 줄어들나 안 줄어들나 한번 봐보세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1년 뒤에는 적자가 줄어가지고 뭐 이렇게 본전이 된다든가 그런 형태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없이 그렇습니다. 1,050원으로 900원에서 1,050원을 올려주면 적자가 없어집니다.
라고 해가지고 1,050원 올려준 건데, 가서 보면 똑같아요. 조금 줄어지겠죠. 뭐 조금 줄어지나, 뭐 결국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 다시 적자 이만큼 그대로 나와요. 그 지하철은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돈으로 떼어가지고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소위 거기에 구성원들의 문제가 있는 거죠. 공기업의 구조, 공기업을 어떻게 구조시킬까라는 거예요. 이 적자나는 기업들, 한전, 철도, 뭐 이런 수도, 뭐 이런 데는요, 이 적자가 이렇게 나잖아요.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도 무지하게 많이 나요. 이거 세금으로 메꿔주죠? 메꿔지면 이거 메꿔진다고요. 그래도 적자 상태에서 운행해요. 이 적자가 한두 해가 아니죠. 과거로부터 10년 전서부터 계속 적자 내갖고 앞으로도 10년 동안 계속 적자 해 나갈 텐데 그때마다 누가 줘요? 정부가 다 돈 대주는 거예요. 돈 대주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적자를 줄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줄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적자를 만약에 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딜 줄이겠어요? 여길 줄일 거 아니에요. 평균 가변 비용 이걸 갖다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줄여봐야 이거 뭐 얼마나 적자가 해당이 되겠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3천억 적자 났는데 인건비 우리 인건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인데 우리 10% 반납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10% 반납했어요. 그래서 100억 줄였어요. 고생 많았죠. 10% 반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 달 월급은 받지 말자. 뭐 그런 얘기죠. 그죠? 반납하자. 그런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100억 줄였어요. 3천에서 100억 줄여보이 뭐 2,900억이죠. 2,900억 적자예요. 그렇게 하면 정부가 이쁘다 그래요? 저 자식들은 말이죠. 3천억 적자들이 올해는 말이지 2,900억 적자 냈어.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을 믿고 내가 사업을 하려니까 하면서 욕을 하면서 2,900억을 준다고요. 그거 열심히 해도 욕을 먹고, 열심히 안 해도 욕 얻는 건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 딱 있는데 보너스 100% 줬어요. 10% 만큼 월급이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10%를 더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에이 뭐 어차피 여기다 모는 거 그냥 보너스랑 왕창 주자 그래가지고 여름 휴가 갔다 와 그래. 월급 얼마야? 월급에 예를 들어서 월급만큼 저 월급 500만 원 받는데 그래? 그럼 보너스 500만 원 하고 500만 원 줘버렸어요. 그러면 가변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간들 적자가 3천억 원에서 3,100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에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저 자식들 작년에 3천억 적자 내더니 요번에 3,100억 적자네. 참 웃기는 놈들이야. 하고 돈 다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뭐하러 노력을 하냐고요. 어차피 줄 거, 어차피 요구도 먹을 거. 그러니까 이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특히 이 비용, 평균 가변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죠. 이 사람의 이윤 극대화인데 이윤은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비용을 뺀 상태가 이윤인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자예요. 적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적자를 줄이려면 흑자를 나게 하려면 이건 가격을 높게 받든가 생산량을 많이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적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런 노력 안 한다고요. 특히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 평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 안 하죠. 처음서부터 안 하죠. 오히려 올리려고 해요. 고정비를 어떻게 줄입니까? 그 바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죠. 고정비는 줄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한번 따져고 볼까요? 저 밑에? 과연 그 고정비는 손도 못 대는 것인가? 라고. 왜 그 지하철 한양을 살 때 왜 5억 원에 삽니까? 한 4억 5천 정도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거꾸로 한번 물어봐봐요. 아이, 그거 원래 5억 원이니까 뭐 그냥 4,500원이나 깎아달라고 얘기해봤어요? 아니요. 5억 원이라는데요. 그렇지, 그런 노력을 안 하죠. 이익을 올리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못 고친다는 그 생각이 고정비는 낮출 수가 없는 것이라는 아주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변 비용은요, 시시시시 올려요. 월급 되게 많이 줘요. 적자 나는 기업일수록이요. 월급 안 주는 게 아니라 월급 더 많이 줘요. 어차피 맨날 그 적자 나느라고 욕 많이 먹지. 아이, 수고 많아. 욕도 먹고 일하고 말이지. 아이고, 이런 불쌍한 거 하면서 월급이나 많이 가라고 월급 많이 줘요. 많이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이 이렇게 주기로 임원들이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많이 주니까 나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야죠. 내 월급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그건 뭐 장사 한두 번 해봤나? 그런 거 안 해봤어요? 편하게 해봤죠. 내가 돈 많이 가져가려면 직원들 월급을 많이 올라가면 임원인 나도 많이 올라갈 거고, 나만 많이 올려줘. 그러면 밑에서 반대하죠. 그죠? 나 많이 가져가는 방법은 뭐냐면 직원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럼 우리 사장님이 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최고지? 나도 그만큼 가져갈게. 너 100% 올려줬으니까 나도 100% 가져갈게. 보너스 100%딱 가져가요, 자기도. 내가 뭐 최고라고? 그럼 난 200%? 200%? 그래, 좋아. 내 연봉이 얼만데? 나 연봉이 5억 원인데요. 200%니까 10억 원 가져가도 이유 없지? 예. 그렇게 가져가요. 실제로 코레일에서는요, 작년에 성과급으로 해가지고 수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임원들? 아니, 최고 저거는 1억 5천만 원 받았대요. 성과급을요. 성과 7점을 냈는데 성과를 되게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성과를 그렇게 많이 올리셔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보너스로 1억 5천만 원이나 받아가셨다고. 7천억 원 내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일반 회사 같으면 아주 그건 뭐가지 잘리는 거죠. 그리고 월급 다 반납하는 거죠. 근데 공기업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만큼 줬대요. 가져갔대요. 이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죠. 임원들이 이 정도로 가져가니 그럼 직원들은 안 줬겠어요? 줬지요. 평균 3천만 원씩 정도 이렇게 보너스가 돌아갔지요. 그 사람들의 평균 월급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평균 임금, 평균 연봉이요. 한 7천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이런 저 밑에 있는 그 뭐 이렇게 작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임시직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이 많죠. 그 사람 월급이 조금 낮죠. 그래도 한 5천 가까이 되죠. 5, 6천 가까이 되죠. 한 달에 4, 500만 원씩 받아가죠. 정규직으로 이렇게 딱 있는 사람은요, 그냥 뭐 거의 억대 연봉인 거예요. 철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기업들 다 그래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적자 내고 그러고 나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월급은 많이 가져가죠. 가져가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정부가 줄 거니까. 그게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죠. 공기업을 아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그래요. 이 수량 가격, 이거 비용, 이거는 안 줄여지는 겁니다. 그 근본적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수량을 증가한다고요. 적자나는데 무슨 수량을 증가합니까? 에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얘네들은요. 그럼 적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구조가. 이건 안 되는 거고, 낮추는 건 불가능한 거고, 수량을 증가하는 것은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면 수량을 많이 증가시키려면, 서비스를 많이 해가지고 증가시키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유, 그건 못하겠죠. 그러고.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게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그럼 요금을 올린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도요금 올리는 거고, 전기요금 올립시다라는 거예요. 그 전기요금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적자예요. 적자가 계속 많이 나네. 참 큰 문제네. 국가 부담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적자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전기요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올려요.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간다고요. 근데 분석을 해보면 얼마든지 새로운 점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게 이 공기업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에 있어서의 이런 기업에서 이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니까, 즉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이 적자 낸 것을 왜 내가 세금을 내 가지고 그걸 메꿔줘야 돼요? 아깝죠.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났다 하면 그건 뭐 아까울 게 뭐 있어요, 그죠? 일도 안 하면서 말이지,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안 하려고 하면서 거기다가 내가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노는데 수고했다고 보너스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깝죠. 그러니까 좀 분석이 되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나는 이유는 이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점은 없느냐? 공기업론이죠. 개선점이 있다고요. 이윤 극대 목표로 한다 하면,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런 노력을 하면 이윤이 조금 더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이 적자가 줄어들 거고, 잘못하면 흑자가 날 수도 있어요. 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공기업 중에서. KT, 그 원래 전화하는 사업이었었죠. 전화국이었었죠. 적자였다가 흑자로 딱 반전하기 시작해요. 한전도 마냥 적자가 아니에요. 적자나 딱 이런다고요.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줘서. 그리고 얼마든지 흑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거죠. 최소한 적자를 많이, 지금 나오는 적자의 반 이하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원리로 따져서 하면은. 특히 뭐 독점기업에서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독점기업은 의도적으로 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독점 이윤이 항상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있는 거 써야죠. 그래서 좀 게을르죠. 비용을 줄이려는 거, 그런 것을 경영 합리화라 그래요. 비용을 줄이는 어떻게든지 원가 절감하자, 뭐 그런 개념 있잖아요. 비용을 이렇게 줄이려고, 비용을 이렇게 평균 비용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지 않는 노력,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윤이 워낙 이게 많으니까 이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는 그런 비효율, 그런 기업을 뭐라 하냐면, 그런 비효율을 뭐냐면 X 비효율이라고 그래요. 이 X 비율이 공기업에서는, 독점기업에서는 항상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공기업에서는 이 X 비율이 아주 심해요. 비용은 낮추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아예 불가능, 딱
들어놓아 버리죠. 오히려 평균 비용을 시시시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마치 X 비율 하는 독점기업 중에서 이런 공기업 이런 공기업은 비율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진짜 나쁜 일만 하는 거죠. 공공사업이라고 해놓고. 돈을 많이 벌면서 많이 버는 기업들은 이 X 비율이 많이 생깁니다. 즉 평균 비용을 낮추려는 그런 비용을 낮추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 중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건 왜냐면 이 고정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마사업 하는데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마장 하나 차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고정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죠. 매출 대비해가지고, 사람, 서비스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말은 많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주인 따로 다 있어요. 마주라고 그러죠. 개인, 다, 주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정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죠. 아까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 업무 하는데 고정비가 뭐 들어갈 게 있어요? 건물 하나 세우느라고요? 보험료만 강제로 징수하는 거요? 무슨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쌓일 수밖에 없죠. 돈이 너무 많이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연간 거기는 마사회나 예금봉사는요 몇천억 원씩 버는 거예요. 예금봉사 같은 건 조 단위로 벌어요. 조 단위로. 마사회도 조 단위로 벌 뻔했죠. 벌죠. 근데 세금을 워낙 많이 내요. 거기는요. 그리고 이 이익이 많이 남더라도 이 돈에 국가에다 반납하지 않고 그 돈을 사회사업으로 계속 쓰는 걸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애꿎게 말이죠. 그냥 유도 사업이나 하고 말이죠. 유도 올림픽 금메달 땄어요. 수고했어. 그러면 2억 줄게. 뭐 이런 형태로 막 돈을 갖다 그때그때 막 퍼져줍니다. 그리고 뭐 부리유 돕기 뭐 이런 형태 그런 사업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도 돈이 몇천억씩 쌓여요. 그런 데서는요, 돈이 그렇게 많이 버는 데서는 이 비용을 낮추는 작업을 절대 안 합니다. 뭐하러 돈 많은데 뭐 우리 월급 깎읍시다. 그런 일이 없다고요. 이익 많이 냈으니까 많이 가져가야죠. 예, 가변 비용 많이 가져가야죠.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뭐 건물을 진다든가 무지물 여기 크게 져놔요. 크게 져놓고 나서 널찍한 데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넓습니까? 왜 땅이 이렇게 넓어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10년을 내다보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10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뻗어나갈 걸 미리 계산해가지고 미리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사무실에 가보세요. 사무실 널찍해요. 사무실 별도로 있고 강당 별도로 있고 뭐 회의실 별도로 있고 아주 그냥 지금 뭐 국회의원이야 뭐 여기서 회의하고 저기서 회의하고 뭐 저기서 쉬는 데 따로 있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일하면 되죠. 그 고정비용 많이 차지하죠, 일부러. 그런 돈 많이 버는 데서 X 비율이 생기는 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해줘도 이 적자를 많이 내는데 X 비율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하고 있다. 그건 용납을 못하죠. 그 용납이 못하는 일을 갖다가 공기업은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에서 그럼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형태에서 여기에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꼭 가격만 올려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가격은 최종적으로 맨 나중에 할 게 없으면 그때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국가가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가격을 올리면요. 특히 공공재에 대한 가격을 올리면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느냐면 그 공공재를 쓰는 온 국민이 물가를 부담하게 물가를 상승시키고 온 국민이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고통 분담이지 않습니까? 아니, 고통 분담이 아니야. 그거는요. 고통 분담은 뭐 고통이 아니래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줄이는 방법, 이윤을 조금 더 내는 방법,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면 왜 없냔 말이에요.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기업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공기업에 굉장히 관심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좀 더 낼 수 있을까? 거기다 관심을 좀 두고 있다고요. 물론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공기업에 이제 임원들을 만나서 딱 하면, 그래도 이익을 어느 정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적자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임원들은 아주 화를 뻘컥 내요. 여기가 돈 버는 데인 줄 알았습니까? 한전이 무슨 돈 버는 데인 줄 아세요? 우린 돈이 아니라 우린 비영리입니다. 돈 버는 게 아니라 공공성,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걸 생각해야지, 공익성, 공공성 이걸 생각해야지, 어떻게 수익성, 돈 버는 거에다가 신경을 쓰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질스럽게. 아니, 웃겨요,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아니, 수익을 내면서 공공성을 하면 더 좋죠. 꼭 그렇게 적자를 내가면서 공공성을, 그렇게 해서 공공을, 얼마나 네가 공공을 잘했다고 말이지, 공공성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공공성을 올리면서 수익도 올리고, 그럼 더 좋은 거지. 국가 입장에서는 돈 쓰고 국민한테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돈 많이 써가면서 많이 편하게 하는 거, 그건 다 하죠. 문제는 돈 조금 쓰고 많이 편리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아주 갖고 있다고요. 그 공기업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공기업의 임원들은 임기가 짧아요. 그냥 2, 3년 내에 그냥 팍팍팍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2, 3년 내에 이렇게 교체가 막 자꾸 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요? 2, 3년 후에 갈 건데 뭐 내가 뭐하러 그냥 애를 막 이런 일을 쓸까,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잘릴 건데, 어차피 간둘 텐데, 연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연임 시켜준대요? 안 시켜주니까. 연임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요새는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거니까 2년 동안에 본전이나 팍팍 뽑자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2년 있다가 내가 2, 3년 있다가 내가 간둘 텐데, 2, 3년 간두면 그 다음서부터 실업자인데, 그 다음서부터 실업자일 동안 오랫동안 버틸려면 2, 3년 내에 화끈하게 벌어야지, 그 생각만 갖고 있다고요.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공기업이 제대로 가겠냔 말이에요. 공공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비효율적으로. 근데 가장 근본적인 공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뭐 있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겠다 하는 임원들은 그런 생각이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도 통폐합 안 당하려면,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래도 적자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흑자를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안이 있다면 그런 임원을 모시고 싶어 하지요.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신입사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적자를 조금 줄이는 그런 아주 기막힌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서 들어오라고 그러죠. 어서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서 좀 일 좀 해달라고 얘기하겠죠. 공기업 면접에서도 가끔가다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전력 공급하는 회사 아닙니까? 전기 파는 회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요새 회사가 좀 적자가 많이 심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적자를 줄이는 좋은 묘안이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뚝뚝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으로 그런 것을 딱 대답을 한다 하면 뭐 야 이거 괜찮은 그 인재 골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공기업을 갖다 개선하면서 이런 생각을 바꾸면서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이게 적자가 줄어들까, 공공성이 진짜 늘어갈까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을까? 없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 비용을 줄일 수 없다는, 비용을 줄인다. 비용을 줄일 것이 많지요. 왜 없어요? 관심이 없는 그곳에서 아까 같이 그 가변비용하고 고정비용인데 가변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고요. 이거 올라가 있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요. 월급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다고 월급 깎으라는 건 아니에요. 월급을 깎더라도 어떻게 깎으냐? 이렇게 깎지 하는 거예요. 월급을 무조건 다 깎는 게 아니라 일 많이 하는 사람, 성과가 많은 사람, 진짜 이런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더 많이 줘라 이거예요. 일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은요, 많이 잘라자 이거예요. 그래서 급여 같은 것도 성과 위주로 가자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많이 주자 이거예요. 야근하는 사람, 야근 수당 팍팍팍 주자 이거죠. 기본급여는 낮춰버리자 이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보너스 예를 들어서 400% 준다 하면 400%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위 평점을 내가지고 상위 20%, 하위 20% 해가지고 여기에 한 그 400%다 주는 게 아니라 100%는 이 사람은 안 준다. 여기는 100%를 더 준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뺏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는 역할을 하면 이 사람은 500% 받는 셈이고 이 사람은요 300% 받는 거지요. 돈은 더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일 못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받고 그런 형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다 좀 보수 대비해서 가변비를 얼마든지 낮춰질 수 있는 평균 가변비 이런 것을 더 낮춰질 수 있는 여건이 찾으면 무한히 많다고요. 합의에 의해서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이런 거 깨자 말이에요. 너 좋고 나 좋고 하면 그럼 너 좋고 나 좋고 당분간 너 좋고 나 좋고 회사도 좋고 한데 장기간으로 가면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다 나빠진다고. 왜? 그 회사는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가변비 깎을 때가 굉장히 많고 고정비용을 깎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고요. 고정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고정비를 갖다 하면 고정비를 얼마든지 줄이고 그다음 더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다음 이 고정비를 줄이는 그런 분야들이 관심을 쓰면 굉장히 많다고요. 부실요소에서 아까 공기업에 가면 비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적자 나는 기업, 여기 흑자 나는 기업도 비효율성이 많은데 적자 나는 기업은 더 많아요. 가보면. 그래서 특히 여기 가변비용, 고정비용, 여기 이쪽에 비용 쪽에, 이 비용에 해당하는 이 비용 쪽에 이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뒤져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져보라고요. 뒤져보면 여기는 개선할 여지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비결이. 그렇다고 내 월급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월급은 그대로 두고라도 더 많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비용을 올리는 여기다가 초점을 놓고 여기다가 올리는 방법을 비용을 갖다 낮추는 방법을 생각하면 찾으면 여기는 그 자리에 가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수량을 굉장히 증가시키는 거는요. 수량을 증가시키면 조금 힘이 들지 몰라도 그게 수익으로 돌아와서 보너스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수량을 소위 말해서 그 마케팅 이런 전략을 갖다가 좀 많이 펼치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생산을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만들으라고요.
생산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본체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많이, 수량을 굉장히 많이 올리라고요. 내가 지하철 공사 다니면 사람들이 기왕에 버스 타지 말고 지하철 타세요 하고 이게 유도를 하라고요. 지하철은요,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니까 지하철 타시라고 알려주라고요. 뭐 알려주곤 있습니다만 알려주라고요. 그리고 버스 안 타고 지하철 타게끔 계속 유도하라고요. 수량을 올리는 그런 기법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갖다가 손실을 갖다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비용은 줄이면서 이것도 찾으면 상당히 많죠. 지하철 공사는 어딘지 보면 이 수량에 대한 이 대책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공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거 이런 데는 이상하게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거는 학교에 공급하는 전기는 굉장히 싸요. 근데 그러면 학교에 이용하는 것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이용하면서 민간 영업 목적으로 딱 쓰는 그 전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학교로 그냥 다 카바리 돼 버린다고요. 한전 입장에서는 그걸 분리함으로써 얼마인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수량을 여기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상품들을 갖다가 훨씬 더 높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 여기에서도 가격이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가격 올리는 방법이에요. 가격 올리는 것을 일반 요금을 많이 올리자. 물론 좋지요. 그건 최후에 쓰는 방법이고요. 근데 그 많은 가치를 높이자는 거예요. 가격 경쟁을 난 높이자는데 거기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가격이 자기네 그 가치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결국은 그 가격을 주도록 수용하도록 만들어 준다고요. 보다 좀 더 지하철 같은 거 보다 더 친절하고 말이죠. 더 보다 편리하게 하면 가격 안 올려도 사람들이 더 많이 타게 되고 그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결국은 가격을 올려도 아무 얘기가 안 하는 그런 형태죠. 자기 가치를 올림으로 인해서 가격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 전략으로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차별화한다든가 이렇게 가격을 서로 다르게 둠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익을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철도 같은 데서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서 특실하고 민간실하고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러면 같은 기차를 타더라도 난 특실을 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요금 2배예요. 저번에 저도 대구에 갔다 오는데 돌아오는 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거 샀지만 영화 칸 타면 좌석이 있다 그러더만요. 그 영화는 얼마입니까? 영화 7,000원이래. 영화비 다 내. 그렇죠. 거기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 7,000원을 갖다가 더 내고 영화 보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특실 타는 것보다 낫더라고. 그래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말이지 영화 이거 보다가 나오는 거 아닌가 아주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딱 타고 보니까 영화가 짧은 영화고 영화 보니까 앞에 미리 얘기 나오더만요. 이 경우에서 약간 편집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화가 되게 재미없어. 보니까 미나의 문방구인가 뭔가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탔지 타가지고 영화 한다니까 좋은 거 나오겠지 하랬더니 미나의 문방구인가 뭔가 하나 나와가지고 야, 돈은 냈고 말이야. 안 볼 수는 없고 말이죠. 반은 끄떡끄떡 졸면서 보긴 다 봤는데 뭐 봤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되게 재미없었어. 근데 그게 타자마자 바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서울에 딱 오니까 그게 딱 끝나더라고. 아무튼 영화 한 편 봤죠. 그런 데서 수익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차별화 시켜놓는 거죠.
차별화시켜, 이 가격을 이렇게 받더라도 차별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차별을 이렇게 두지요. 두 개의 차별 두면 여기다 요만큼 생산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이만큼 내려고 하죠. 그래서 요만큼까지는 이렇게 높은 요금으로, 이 낮은 사람한테는 낮은 요금으로 이런 형태로 하면 이 사람은 기꺼이 수요 곡선에서 기꺼이 줄 수 있는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많이 달라 이렇게 하면 많이 준단 말이에요. 수요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적은 요금으로 다 이렇게 적은 요금으로 할 것 없이 수요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6까지 생산한다 이렇게 하면 5만이다 생산하면 이걸 이렇게 세 토막으로 잘라요. 그래서 여기 1구간에 있는 사람 여기는 이만큼 받고 그래서 이만큼 매출을 올리고 여기는 이만큼 매출을 올리고 여기는 이만큼 매출을 올리고 그러면 요거에 매출 올린 것보다 이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차별화 전략 이런 것을 머리 쓰면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왜 그런 거 안 하냔 말이에요. 하더라도 왜 이렇게 미징찍하게 하냐고. 왜 그 영화만 상영을 하냐고. 기왕이면 거기 보통실에다가 일반실에다가 영화 상영하지 않고 아예 특실에다가 영화를 상영하게 만들어야지. 특실값 받아도 되잖아. 어차피 그 특실을 타던가 아니면 특실에다가 영화비까지 더 플러스해서 타든가. 없을 때는요 영화가 아니라 뭐 거기다가 뭐 이런 딴 걸 더 플러스해도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강제로 막 타요. 돈이 급한데 아니 시간이 급한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돈이 문제야 라고 그래봐야 뭐 지가 4만 원짜리 기차표를 갖다가 뭐 20만 원 받겠어 30만 원 받겠어 기가 다 받아봐야 뭐 10만 원 미만이겠지.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들 많다고요. 많이 받는 사람한테 많이 받아야죠. 그 대신 좀 특별히 좀 해주는 거예요. 비행기 같은 경우도 보면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있잖아요. 이코노미석,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빨리 갑니까? 뭐 1등석 따나 2등석 따나 3등석 따나 뭐 그냥 뭐 똑같이 가지 뭐 어떻게 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그냥 이렇게 탁 떨어질 때는요. 뭐 죽을 때 뭐 다 똑같이 죽는 거지 뭐 무슨 뭐 2등석 따면 뭐 덜 죽고 뭐 3등석 따면 아예 뭐 죽을 게 살아요. 1등석 따면 뭐 사나? 비행기 떨어지면 뭐 다 죽는 거지 뭐. 그렇다고 뭐 빨리 가. 뭐 어떻게 가. 뭐 내릴 때 먼저 내리기는 하는 그런 거는 있긴 있어요. 비행기 값은요. 따따블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그렇게 되니까 이코노믹 말고 여기 비즈니스석 타면 2등석 타면 좋아요. 그래서 자리가 넓고요. 완전히 좀 밥도 조금 좋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뭐 맨날 뭐 그냥 닭고기하고 쇠고기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야. 조금 주문해도 이렇게 나오죠. 1등석 타면요. 그거 뭐 완전히 그건 풀이에요. 딱 보면 벌써 스튜디오스가 모양이 틀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뒤에 끝매고 그런 게 아니라 한복 쫙 입고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나이 들어가지고 아줌마 삘이 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1등석 스튜디오스에는요. 거기는 그냥 함부로 딱 하죠. 그런 데는 참 좋잖아요. 딱. 그 대신 비행기값 3배 내는 거예요. 3배 내고 타는 거야. 거기 가서 말이죠. 뭐 이렇게 생전 안 하는 추출하네. 여기 라면 하나만 끓여줘. 그렇게 하면 라면 끓여봐요. 아니 비행기에서 라면이 됩니까? 아니 돈 냈는데 뭐 안 되는 서비스가 그 정도도 안 되나? 되지요. 모이모는 말이죠. 라면 딱 했는데 이게 심술 나가지고 말이죠. 오래간만에 이제 1등석을 한번 타봤죠.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임원이 처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돼가지고 처음 출장을 이제 가려고 딱 하는데, 임원이라고 1등석으로 딱 해주니까 뭐 그냥 탔지요. 뭐 보니까 야 확실히 임원이 참 좋긴 좋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 라면 먹는 놈 있네. 그래가지고 어이 나도 라면 하나 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우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뭐 안 되는 게 없죠. 돈 많이 내면. 괜히 심술 부리고 싶단 말이에요. 아까 뭐 이게 라면이 될 리가 없네. 새로 가져와. 새로 가져와요. 이거 뭐 계란을 넣네 안 넣네 뭐 해가지고 다시 또 딴 거. 그러니까 그냥 짜증나지요. 짜증나도 말이야. 이게 어디다 대고 이게 손님한테 짜증내고 그래 확 들이받았죠.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막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또 나가게 되고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놈들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 임원은 포스코의 임원이죠. 그래가지고 임원 딱 돼가지고 말이야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해외 출장 가가지고 비행기 한번 잘못 타가지고 출장도 가지도 못하고 와서 징계받고 나서 결국은 사건이 확대되니까 잘렸대요. 해고됐대, 해고. 그래서 이 라면은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잘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별화된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익을 항공사에서는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고요. 지하철도 이렇게 여성 전용 칸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고 말이죠. 뭐 여성 전용 칸 해가지고 여성 전용 칸은 조금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뭐 그거 탈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카드 한번 더 누르세요. 10개 달릴 게 아니라 1개 더 달고 다니면 되잖아요. 11개 다니고 다니면 뭐 얼마나 돈이 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때 한 500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러면 뭐 500원 더 내면 거기서는 뭐 이렇게 조용히 앉아간다든가 뭐 이렇게 막 연약한 노약자나 뭐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쾌적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분위기도 좀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거기 탈 거 아니에요, 여성들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라도 가격이 높아진다고 차별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진다고요. 즉 수익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여성 전용 칸에 여성만 타겠어요? 그 물 좋은데? 남자들이 더 타려고 하겠죠. 그죠? 거기 맨 여성들만 있는데 그거 남성들이 타고 싶지요. 그죠? 그럼 남성들이 탈 때는 여성 칸에 타면 여자는 500원 더 내는 거지만 남자는 예를 들어서 2,000원 더 내야 됩니다. 여러분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은 안 타지만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탄다고. 2,000원이 아니라 2만 원이라도 탄다고 혹시나 생각돼서. 그지요? 여기 그래도 500원씩 더 내고 타는 여성들이 쫙 있는데 괜찮은 사는 사람이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타지요. 농담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뭐 좌석에 대한 차별 아니면 뭐 시간에 대한 차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데까지 분리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때는 사람이 많잖아요. 출퇴근 때 미리 딱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 그거는 지하철 요금이 1,050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9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이것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는 1,000원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건 1,000원이고 저건 1,200원이고 말이지. 평균 해봐야 뭐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많죠. 이게요. 이쪽에 많이 몰리는 그런 쪽이니까 시간을 갖다 이렇게 차별화 시켜놓고 그러면 지하철 이거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다 탄다고 그렇다고 뭐
1,050원인데 타는데 1,200원인데 난 출근 안 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출퇴근하는 사람이 지하철비가 아까워서 출퇴근을 못 하나? 그치? 여기 있는 사람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싸서 좋죠. 뭐 이거 하나만 딱 해버리면 지하철 값이 올랐네 막 뭐라 그럴 테니까 아니 내리는 맛도 있어야죠. 그래서 내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부 이런 정책도 잘 펴대 보면 뭐 올 일이 있으면 말이죠. 그렇게 불가피한 분야는 많이 올리고 내리는 분야는 뭐 조금만 혜택돼 가지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딱 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 정책을 많이 펴대. 근데 왜 지하철 공사를 왜 그런 거 못하냐고. 이런 정책 유럽에 가면 많아요. 특히 저 철도 있죠. 뭐 일본도 그렇고 철도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또 싸게 하고 또 이렇게 이 영국에는 보니까 편도 요금하고 이 라운드 티켓이 있더만요. 편도에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요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비행기만 라운드 티켓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철도도 보니까 왕복 척도가 있어요. 내가 타면 거기서 내린 데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올 수 있는 거. 그러면 그런 거 편도 요금은 얼마냐? 편도가 100파운드라 하면 그럼 왕복은 얼마냐? 200파운드냐? 그냥 200파운드이지 않고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파운드 그대일 때도 있고 110파운드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 편도나 왕복이나 똑같죠. 단 그 편도하고 왕복하고 똑같은 요금은 이런 출퇴근 시간 이런 주말에는 안 된다. 그런 조건으로 다 붙어 있는 것은 가격이 같고요. 그다음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왕복은 100파운드면 편도는 100파운드면 왕복은 예를 들어서 100 한 50파운드 이런 형태를 가지고 200파운드보다 훨씬 적은 형태로.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지 않느냐? 경험 데이터에 의하면 왕복 요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걸 타느냐? 거의 안 탄다는 거예요. 거의요. 썩혀버릴 가능성이 높지요. 이 왕복 티켓은 무제한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왕복 티켓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또 달아놓거든요. 한 달 또는 뭐 석 달 이내 뭐 이런 주로 한 달 이내죠. 근데 이걸 그럼 50%는 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탁 많이 부과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머리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익을 차별화 정책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가치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가격 대응을 갖다가 그렇게 해버리면 수익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답이 나온다고요. 결론은 뭐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은 얼마인지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요. 특히 돈 많이 벌고 있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공기업 그것도 좋지요. 그것도 이런 개선의 여지가 생기지만 돈 적자가 나고 있는 공기업 그건 개선할 여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더 할 일이. 할 수 있으니까 찾으면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공기업의 개선 여지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점 이론을 갖고 이런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 즉 공기업의 독점기업이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해결하는 방안 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보다시피 이 이론을 벗어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런 형태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독점 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계산 그리고 개선하는 방법 이런
그런 방법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죠. 뭐.